마음의 보약 한 첩을 드리는 시간. 마음 한 첩입니다. 아, 오늘 만나기 싫은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말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갔던 말들이 지금은 며칠씩 마음에 걸리더군요. 너는 좋겠다.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같은 한마디가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가? 내가 까다로워진 건가 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민해진 게 아니라 더 정확해진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누가 진심으로 대하는지, 누가 습관처럼 상처를 주는지 이제는 느껴집니다. 20대, 30대 때는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자산이었습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뭔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걸요. 10명을 만나도 집에 돌아오면 지쳐있는 관계가 있고, 단 한 명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사람 5가지, 그리고 더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특히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 우리 집 그 사람이네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사람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왜 이래? 감정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 지난주에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기분을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어제는 웃으면서 밥 먹다가 오늘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말을 안 한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조심조심 물어보면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또 웃는데요. 근데 그 웃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는 걱정만 남는다면서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 하루 2시간씩 일주일을 보낸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했더니 무려 67%나 증가했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78%까지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측 가능한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상대방 기분을 예측할 수 없으면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모든 게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본인은 나는 솔직한 거야 하지만 듣는 사람은 계속 눈치를 봅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내가 뭐라고 하면 화낼까 하면서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는 자는 결국 자신의 평화를 잃는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빠졌다가 그 사이에서 나는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감정 변화에 맞춰 내 하루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남 후에 불안하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를 흔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리를 두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에휴 세상 참. 불평 제조기와의 만남. 동네 카페에서 본 장면입니다. 옆 테이블에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은 계속 웃으면서 듣기만 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쉴 새 없이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장도 못 보겠어.
아파트 관리비는 또 왜 이렇게 올랐는지, 자식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하시면서요. 듣고 있던 분은 가끔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 하셨지만 표정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 기분도 평균 32%가량 떨어진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42%까지 올라가고요. 나이가 들수록 한번 가라앉은 기분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습관 때문입니다. 불평이 일상이 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말을 하면 조금 시원하니까, 누군가 들어주면 위로받는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불평을 계속 받아주다 보면 내 감정은 뒤로 밀리고 내 하루는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나누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전염이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가 위로받고 싶어서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자기 불행을 상대방에게 옮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남 후에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너는 좋겠다 은근슬쩍 깎아내리는 사람.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오셨답니다. 모임 자체는 평범했는데 한 친구가 계속 비교하는 말을 던졌답니다. 너는 애들이 다 서울에 있어서 좋겠다. 우리 애는 지방에 있어서 보기 힘들어. 요즘도 머리 염색하고 다니네. 나는 이제 귀찮아서 그냥 놔둔 지 오래야 하면서요. 칭찬인지 비교인지 애매한 말들이었는데 듣고 나니 왠지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더랍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왠지 미안해지고 작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연구를 보면 타인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68%가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았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남을 낮춰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옷을 새로 사 입으면 그 나이에 그런 거 입으면 좀 그렇지 않아?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요즘 왜 이렇게 관리 안 하고 다녀? 합니다. 말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고 조언하는 것 같은데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도 낮추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은근히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낮춰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결국 나를 소모품처럼 쓰는 겁니다. 만남 후에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건 반성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네 번째, 나 좀 도와줘. 받기만 하는 사람. 몇 달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웃 중에 자주 부탁하는 분이 있는데 처음엔 당연히 도와드렸답니다. 잠깐 집 좀 봐줄 수 있어? 택배 좀 받아줄 수 있어?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엔 당연하다는 듯이 요청하더랍니다. 어차피 집에 있잖아 하면서요. 그래서 한 번은 바쁘다고 거절했더니 그 뒤로 인사도 안 하고 피하더랍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편리한 도구로 봤구나 하고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를 보면 재밌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74%가 관계에 만족하지 못했고요. 그중 58%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흥미로운 건 도움을 주는 쪽은 초반엔 뿌듯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억울함과 분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관계를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을 때는 연락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빠서 그랬을 뿐이야. 나도 나중에 도와줄 생각이었어 하면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중에가 오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시간도 수고도 마음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일방적이 되면 착취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5번째,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선 없는 사람. 지난달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친척 중에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분이 계신답니다. 오후 2시에 보자 하면 3시에 오고요. 이번 주말에 가능해? 하면 아무 답 없다가 당일 아침에 갑자기 지금 갈게 하신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점점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간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요. 뭘 그렇게 따지고 사냐, 친척끼리 하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를 보면 경계를 지속적으로 침해받는 사람의 81%가 관계 스트레스를 느꼈답니다. 특히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그저 좀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상대방의 경계를 경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질 필요 있어? 좀 편하게 지내자 하면서 자기 편의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건 편한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상대방의 시간, 계획,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요.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시간도 계획도 마음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내 경계를 지키는 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경계를 무시하면 그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반대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하고 오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지금부터는 나이 들수록 더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없이도 편안한 사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분이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산책하다가 같은 시간대에 자주 마주치는 분이 계셨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인사만 나누다가 몇 번 마주치고 나니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했던 건 말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저기 꽃이 예쁘게 폈네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걸으셨답니다. 묻지도 않고 참견하지도 않고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MIT 대학교 연구를 보면 관계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대화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질로 결정된답니다. 함께 있을 때 말이 적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일수록 만족도가 86%더 높았고요. 특히 60대 이상은 말이 적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즘 어때? 별일 없지? 그 정도만 물어보고 깊게 캐묻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해도 괜찮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는 거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가려지고 침묵이 깊으면 신뢰가 싹튼다. 말이 적은 사람은 말로 채우는 게 아니라 존재로 채워줍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무언가를 더 말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시끄러운 관계보다 고요한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두 번째, 강요 없이 나누는 사람. 몇 달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친구 중에 손자가 태어난 분이 계셨는데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쳐 흘렀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귀여워. 벌써 뒤집기를 하더라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았던 건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면 바로 멈추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너무 떠들었네. 너는 요즘 어때? 하면서 화제를 돌리고 상대방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셨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를 보면 자신의 기쁨을 나누되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사람과의 관계의 만족도가 평균 73%더 높았답니다. 특히 선물이나 호의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취향과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지만 자기 방식대로만 베푸는 사람은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쁨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비교하지 않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너도 해봐 하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쁨을 나누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큼만 나누는 거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기쁨을 나누되 강요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내가 기뻐하든 안 하든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 여유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기쁨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강요가 되면 부담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 경계를 지켜주는 사람. 지난주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친구 중에 카톡 스타일이 참 편한 분이 계신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늦으면 재촉하지 않고요. 답장이 짧아도 서운해하지 않으신답니다. 바쁘면 나중에 봐.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면서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분과 연락할 때는 부담이 없고 오히려 편안하게 답장할 수 있더랍니다. 예일 대학교 연구를 보면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과의 관계 만족도가 평균 89%더 높았답니다. 특히 카톡이나 연락 방식에서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즉각 답장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삶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누구나 바쁠 수 있고, 누구나 쉬고 싶을 수 있고,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수 있다는 걸 존중하는 거죠. 언제든 연락해, 급한 거 아니야 하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를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해. 내 시간은 내 거야 하는 여유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 시간을 내 것으로 놔두고 내 선택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배우는 순간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달을 때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웁니다. 사람을 보는 법도 배우고, 관계를 정리하는 법도 배우고, 나를 지키는 법도 배우죠.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한 사람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이 적고 편안한 사람, 강요하지 않는 사람,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거죠.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더 외로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만나고 나서 편안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이 더 많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친 마음의 보약 한 첩 같은 이야기, 마음 한 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